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77회 방송으로 제3의 정치에서 신실용주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우리 개혁파가 제시한 제3의 정치의 정치 이념으로 삼신주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삼신주의는 신자유주의, 신민주주의, 신실용주의의 융합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리는 신실용주의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실용주의라는 말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실용주의라는 이 뜻은요, 우파가 의도적으로 좌파의 정책을 수용하거나 채택하는 경우 이를 실용주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해왔죠.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좌파는 절대로 실용주의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좌파는 방향성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념의 그 체계는 좌파가 구체적이고 확실하거든요. 또 그 이념을 교육받고 세뇌하거든요. 반면에 우파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생적이고 자율적이고 자유적이기 때문에 이념이라는 게 특별히 없었습니다. 원래 자본주의라는 말도 마르크스가 자기의 이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상대편을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으로 제시한 것이죠. 하여튼 이 좌파의 노력은 알아줄 만합니다. 반면에 이 실용주의는 무엇을 뜻할까? 어떤 의미일까?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지만 제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저의 수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실용주의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원인, 즉 본질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러한 그 문제와 해법을 찾아가는 기법을 시스템 분석 기법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제3의 정치를 우리는 시스템 정치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한 바이러스에 필요한 백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 백신은 오로지 그 바이러스에게만 적용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국민이 가장 그 고통받고 필요로 하는 과제 또는 그 어려움이 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예, 일자리죠. 그것도 좋은 일자리. 우리 청년들이 지금 아주 일자리를 찾기를 포기한 사람이 한 20% 된다죠. 자, 그렇다면 일자리 부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가 이제 연구되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누구에게 주어서 연구시켜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반동파 수장은 이런 문제를 아마도 그 반일 선동가들이나 아니면 환경주의자들에게 주는가 봅니다. 그러니 엉뚱한 해법이 나올 수밖에요. 자, 이런 문제를 진짜 경제 전문가들에게 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오죠.
1, 2, 3, 4.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1, 2 순서대로 1, 2, 3, 4. 자, 그렇다면 당연히 제1번의 해법을 채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일자리 창출은 누가 하죠? 또 어디서 나오죠? 우리나라 지금 그 촛불 정권 창출의 주역인 민주노총이 자신들이 마치 일자리를 지켜주는 수호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분야에 심지어는 뭐 실업자들까지도 노조를 결성하게 해서 노조비를 받아 결국은 민노총 헤드쿼터를 빵빵하게 지금 구성해서 이 정권을 떠받치고 있죠. 그런데 민노총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는 오히려 방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일자리가 급한 거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급한 거냐? 아니면 기존의 일자리를 그나마 지키는 것이 필요한 거냐? 급한 거냐? 이렇게 묻죠. 이것을 때로는 뭐 닭이냐 달걀이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경제 구조는 절대로 기존의 일자리마저 지킬 수 없습니다.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엉뚱한 그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 기존에 있는 일자리마저 잃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또는 어떤 해법이 더 필요한가 전문가들이 밤새 모여서 토론하다 보면 해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해법이 좌파인가요? 우파인가요? 진보인가요? 보수인가요? 여기에 어느 이념적인 그런 냄새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신실용주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좌파는 좌파적 이념에 근거해서 그것을 해법이라고 억지로 내세웁니다. 민노총을 확대하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육파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토론 방식으로 결론 내린 것이 바로 근로주도 성장 또는 기업주도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근로주도 성장, 기업주도 성장은 온 국민의 완전 고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제도의 발전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최근에 50인 이상 300인 미만까지의 중소기업이 내년부터 52시간 근로 강제 제도에 돌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지금 중국의 중소기업의 저돌적인 도전 때문에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아주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추락세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강제 52시간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죽어가는 중소기업에 완전히 숨통을 손으로 막아버리는 경우죠.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현재 존재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서인지 아니면 장관과 그 이하 공무원들의 그저 웰빙하는 장소인지 기관인지 모를 일입니다. 존재감이 없습니다. 지금 그 박영선 장관이 중소기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장관이 뭐 중소기업의 중자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기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위인설관식으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중소벤처기업이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엊그제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52시간 때문에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지고 있고 이래서 부동산이 폭등을 하든 또는 추미애든 조국이든 부패가 난무하든 어쨌든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래서 민주당을 찍겠답니다. 그분은 참 좋겠습니다. 기존에 더 긴 시간 일했었는데 이제 52시간을 일해도 소득을 줄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러나 그런 분들보다는 52시간 때문에 소득이 준 분들이 더 많습니다. 어떤 전국 체인망을 갖고 있는 대형 음식점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이 파업을 해서 음식점이 음식을 팔지 않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대형 음식점이 종업원들이 이제 파업해서 문을 닫는 경우는요. 그래서 왜 파업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52시간 때문에 자기네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그 소득을 보장해 달라고 파업하는 중이랍니다. 자, 기업이야 또는 기업주야 그러고 싶겠죠. 왜냐하면 매일 얼굴을 보고 자기들과 늘 부딪히며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월급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200명을 고용하는데 300명을 고용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식구처럼 생각하는 종업원들에게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게 그들도 보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야 또 종업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손님에게 대하고 손님은 느낌으로 그런 걸 알거든요. 그런데 52시간으로 줄여서 기존의 월급을 보장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도대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52시간 이 시간 강제는요, 오로지 대기업의 그 기득권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 이 문제를 현실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현재 중공업, 우리 중소기업의 64%가 내년도 신규 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64%죠. 솔직한 통계로 말하자면 거의 전부가 그런 지경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반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을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지경이니까 이 실업도 결국은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솔직히 얘기합시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업은 문재인 반동파 정권의 정책 실패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단언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여러분의 취업, 여러분의 실업 문제에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고민할까요? 어떻게 하면 퇴임 후에 안전보장 체제를 만들어 놓을까? 그것만 궁리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 반동파 정권은 현장에 그리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해법을 내놓는 게 아니라 편을 갈라서 그 순간에 누가 더 많은 이익이 될까? 그 정책만 강구하고 생각하고 호안해서 바로바로 발표합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아닙니까? 내가 설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내가 실업이 되더라도 또는 잘려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주 빼고
또는 고용주를 빼고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어차피 장시간 일할 필요가 있는 일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는 시간제 임금이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 근로자들은 또는 그런 근로자들을 채용한 좋은 기업은 굳이 52시간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아마도 52시간보다 더 짧은 근로시간을 주면서 좋은 근로자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할 겁니다.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아마도 아침과 저녁이 동시에 보장되는 삶도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극과 극이 존재하는 이 산업 세계에서 아무런 경험이 없는 정부의 일부 관계자들, 특별히 정치권에 있는 무경험자들이, 오로지 선거에만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에 개입해서 시장을 흐려놓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피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정부나 또는 정치권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산업별, 기업별,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화된 또는 차등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실용주의적인 정책 아닐까요? 자, 지금까지 제3의 정치는 신자유주의, 신민주주의, 신실용주의의 융합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그 기본 원칙이 1980년대에 세워졌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자유무역의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자유주의를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앞선 얘기일까요? 아니면 지나친 얘기일까요? 아마도 이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낮은 규제, 낮은 세금, 작은 정부, 이게 아마 귀에 거슬리는 모양입니다. 자, 이제 신자유주의보다 더 초신자유주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데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 또는 규제 만능 제도를 신봉하고 있는 이 문재인 반동파 정권이 과연 이런 시대적 흐름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고도로 확대돼가는 자유무역 체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런 능력 있는 정치 체제가 필요한데 그러한 정치 체제는 고도로 발달된 정보통신 시스템이 전문가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면서 더 발전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를 수용하는 인터넷 플랫폼이나 네트워크다 하는 형식으로 바로 시스템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우리가 시스템적인 정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민주주의다. 이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신실용주의는 제3의 정치가 말하는 제도를 어떻게 채택하고 발전시킬 거냐 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린 제3의 정치 이념은 앞으로 30년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치 이념입니다. 1948년부터
1979년까지 30년의 정치 지도 이념, 그리고 1987년부터 2017년까지의 정치 지도 이념,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전개될 향후 30년간의 새로운 정치 지도 이념, 바로 제3의 정치, 다른 말로 시스템 정치의 정치 이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제3의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